리플 얘기 나왔으니까는 말이면 어젯밤에는 또 이 스토리 코인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 스토리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던 게 아니라 어제 밤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내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걔는 왜 그러면은 그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도대체 이 코인 아니, 장치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 그런 거예요. 이런 스토리 같은 코인을 발견하고 네.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할 때는 내가 기술적으로 이유가 있어. 충분히 근거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간단해. 원재료가 좋으면 빠져도 간다는 주의예요. 결국은 밸류는 그치, 결국엔 궁극에 맞춰진다는 거지. 또 하나는 얘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료가 좋아. 기본적인 재료가 너무 좋다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추세랑 상관없이 그냥. 왜냐면 유사 테마가 거의 없어. 오,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사 테마가 지금은 지금 아직까지. 트렌드한 게 없고 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다 프로젝트 끝났고 예, 러그풀 수법처럼 옛날 프로젝트들 다 끝났고 그렇게 하겠다는 아이디어적인 프로젝트들 다 이제 이미 좀 종말했고 얘는 현실화 시켰다는 거. 트래픽과 실제 데이터를 만들고 컨텐츠 이 참여자들을 유입시켜서 근거 있는 데이터로 구축했다는 거. 이거는 재료가 뭐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걔가 컬령 빠진다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사실 맞지.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테마들 보면 이슈만 가지고 논의하던 테마는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 테마 그러면 제가 AI 기술적으로 뭐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지 않았어. 그치. AI 테마의 이슈니까 이슈에 있는 코인을 꺼낼 때가 있었고 밈도 이슈화 된 코인을 꺼냈어요. 그런데 온도 같은 경우는 다르게 얘기했다고. 얘는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토큰화하는 모델이어서 같이 파이낸스 관점에서 디파이라는 테마에 상당히 괜찮아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온도는 그렇게 다르게 얘기했던 거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IQ도 솔직히 위키, 블록체인 위키라는 컨셉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컨셉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컨셉과 기술을 지녔다면 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이제 테마로 작용할 때 급등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바닥을 기다가 네, 갑자기? 급등한다고. 스텔라 이런 건요? 스텔라도 급등했잖아. 그쵸. 스텔라는 리플보다 더 많이 올랐어. 급등했다는데 많이 그래서 제가 맞았잖아. 스텔라에서 리플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이제 스텔라가 급등을 했지만 이군 전략이지만 네. 이제 스텔라의 재료보다 리플 쪽으로 재료가 더 단단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XRP를 왜냐면 SEC의 소송각이 이제 이렇게 재료가 이제 그 소송하고 이제 이슈 갈등이 이제 중재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은 조금 스텔라 쪽보다는 스텔라는 마케팅이 약해. 그래요? 네.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유자로서 말이죠. 이제 어찌됐건 1등 가면 2등 따라가는 추세 전략은 있긴 있는데 스텔라가 비율적으로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리플 쪽으로 관점을 좀 돌려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이 이제 달러 이 스테이블 전략을 지금 가고 있어서 이 스테이블 전략을 가고 있는 코인들의 어떤 가능성, 시장 가능성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전략들을 많이 꺼내고 싶어 하는 데들이 많아졌고 달러 패권의 어떤 영향을 간접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그래서 뭐 이번에 바이낸스도 원래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이거든요. 솔직히 바이낸스 체인도 네. 물론 뭐 걔네들이야 뭐 코스모스 무슨 체인 가져다가 뭐 기반을 구축했다 하지만 결국은 이더리움의 어떤 컨트랙트 모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USDT가 원래 이더 기반, 트론 기반이 이제 좀 많았는데 트론 기반 중심으로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근데 바이낸스가 USDT를 이제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종료를 했어. 그래서 그 바이낸스에 있는 USDT를 지금 FDUSD, First Data USD라는 모델로 전환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에서. 그러니까 지금 달러에 대한 디지털 달러에 대한 방향 전환이 지금은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USDC, 뭐 USDT 이런 거 다. 계속.
근데 최근에 좀 답답한 게 USDT가 트론이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아 그래요? 네. 하나만 보내도 그러니까 물론 트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렇게 에너지라고 해서 수수료를 한두 번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 빈도가 높으면 수수료가 막 5,000원, 어마무시하게. 5,000원씩 돼요. 거의. 네, 13개, 막 23개 이렇게. 양아치들이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론 전략이 있어요. 뭐 스테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코인을 맡기면 이제 수수료를 좀 싸게 해주게끔 무슨 에너지나 밴드위스라는 걸 뭘 줘요. 주는데 뭐 그런 전략을 개인들이 모르잖아요. 모르지. 근데 하루에 한 건 정도 보낸다고 하면 그래도. 무료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빈도가 높은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라면 좀 부담스러운 그니까요. 주제이고요. 앞서서 뭐 리브라 사태도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거 관련해서 뭐 도지코인도 아직까지는 계속 말씀 주신 아니 근데 저게 방향성. 도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대다수의 코인들이 지금 방향성을 크게 갖고 있지 않을. 다 방향성을 잃었어요? 네, 왜냐면은 잃었다. 빰빰빰빰빰빰 어딜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대장주가 힘이 좀 딸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재료들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안나. 예. 아 근데 갑자기 이럴 때 이렇게 좀 어떤 이슈가 터지면 불안해. 불안해. 그니까요. 근데 저희 방송 시작 전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아르헨티나 그 대통령 사건이 막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네. 미칠 만한 악재는 아니지만 이미 시장 상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저거는 솔직히 저런 형태의 저기 러그풀이라는 게 그 러그가 그 카페트 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뭐 그냥 그 숨겨놨다 이게 수면 아래로. 예, 그래서 내가 백도어로 뭔가를 이제 훔치거나 도망가거나 뭔가 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뻥카치고 도망가거나 이제 그런 수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그 네. 브랜드가 이제 해체되면은 이제 돈이 날아가 버리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런 게 이제 뭐 워낙 이슈가 이제 뭐 아르헨티나의 어떤 문제들이 이제 좀 대통령하고의 또 이슈니까. 나라의 대빵이 이런 일에. 예, 근데 아르헨티나 뭐 지금 경제가 그냥 별로 안 좋으니까,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재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예, 저게 뭐 아무튼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안 좋긴 예, 하지만. 근데 뭐, 저거가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예. 얘가 뭐 솔라나랑 또 솔라나 기반의 코인이었다고. 뭐 아직 솔라나도 같이 빠지고 있긴 한데. 그거에 이제 잠깐 영향을 잠깐 있는 거지. 그냥? 전반적인 솔라나 자체 데미지는 아니니까. 아 그래요? 예. 솔라나에 기반해서 찍었다고 해서 솔라나가 문제는 아니니까. 그쵸. 최근에 근데 솔라나가 이제 약간은 조금 그 부정적인 인식이 최근에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이더리움이라고 꼭 좋은 건 또 아니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조금 살짝 눌림목일지 아니면은 조금 추세 하락이 이미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건지의 시점이긴 해요. 왜냐면은 바닥을 겨우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이건 기술적인 걸 수도 있어요. 예, 그 바닥을 지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기술적으로 그 위치에서는 반등을 하거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힘이 이제 부족하니까 자꾸.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왜냐면은 이더리움은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향을 고점으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야, 시장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더리움의 선물 가격을 보면 현물 가격하고 괴리율이 베이시스가 되게 차이가 나요.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방향을 아래쪽으로 많이 보려고 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진짜 이런 시장 상세는 진짜 사면초가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뭐 그럼에도 우리 뭐 빗썸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뭐 국민은행으로 국민은행이랑 전환되니까 뭐 거래소, 그러니까 되게 참 이게 이중적 시장인 것 같아. 왜요? 정부는 코인을 싫어해. 그러면서도 뭐 그렇다고 또 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재하지도 못하고. 근데 코인 어떤 재단이 코인 관련돼 있는 블록체인이나 관련돼 있는 기사를 내면은 기사들을 가에 안 내려고 그래. 그래요? 좀 부정적이. 근데 해외에 있는 수많은 기사들은 다 올라오거든.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조금
좀 자존심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금 이중잣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존심 부리는 거죠. 우리 시장은 조금 약간 좀 눌러지고 다른 나라의 시선들이 더 올라가는 듯한, 예, 그런 그러면 안 현상이 있는 되는데. 거.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존심 좀 내려놓고. 그래도 이제 빗썸이 시중은행 중에 저렇게 이제 국민은행 그러면 큰 은행에. 같은 메이저와 이제 연결된 거는 빗썸이 가지고 있는 동력이 조금 네.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업계 1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업비트를 제치고. 그 당장 쉽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 업비트의 거래 차트 스타일은 증권 차트 스타일과 거의 흡사해서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긴 좀. 약간은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거래소 플랫폼을 리뉴얼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저는 이제 국내 시장보다 저들이 이제 그냥 어떤 해외 시장과의 어떤 협력. 뭐 연계 모델들을 좀 찾아가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게 되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Elon Musk.